하미 반도체 25,000원대에서 이야기를 하길래 믿고 샀어요. 추매 하다 보니 159%입니다. 겁이 나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 LG전자우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LG전자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휴대폰을 사업을 접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 사업을 접는다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첨단 산업을 하나를 날려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이제 연결되는 이제 회사를 보면은 뭐 많은 회사가 있지만 이제 무슨 말이냐면 LG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가전제품 이제가 좀 많죠. 가전제품이 좀 집중적인 회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LG전자가 좋습니다.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미래에 대한 기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LG전자가 간접제품을 잘 만들지만 소비가 늘려면 결국 어떤 거죠? 또 도돌이표인 거죠.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가 내려가야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지분 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게 많이 차이가 나죠. LG전자는 외국인들이 어제 말씀드린 선취 매매를 지금 하지 않아요. LG전자는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SK하이닉 보겠습니다. 밑에 선 볼게요. 위로 올라가고 있죠. 선취 매매 하고 있죠. 지금 사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어떻게 하고 있죠? 옆으로 쭉 이제 우로 좀 올라가고 있죠. 삼성전자 사모으고 있죠. 기아차 보겠습니다. 기아도 사모으고 있죠. 현대차도 사모으고 있죠. 다시 LG전자는 사모으지 않죠. 지금 보면은 옆으로 그냥 똑같습니다. 그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현대차랑 기아차가 아주 지금 추세가 좋은데 그 투자 주체는 외국인이 사모으고 있다. 그죠?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좋습니다. 좋은데 우주님 너무 이게 LG전자는 주행성이 도대체 언제 올라가나요? 포인트는 간단하죠. 금리가 내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식이 다 싸다는 거죠. 지금 고금리에 다들 덜덜덜덜덜 하고 있습니다. 주행성 고금리에도 삼성전자랑 현대차랑 기아차랑 SK하이닉스는 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사는 거죠? 외국인들이 선취매매하는 거예요. 왜 선취매매를 하죠? 금리가 떨어지면 더 많이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현대차, 기아차를 못 팔게 하잖아요. 올라간 건 맞죠. 주식은 올라갔죠. 근데 전체적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떨어지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한번 해봐야죠, 여러분. 늘 같이 공부하는데 고려아연이 과거에 제가 요거를 경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요거를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고려아연을 여러분 여러분 잠깐 이제 재밌는 말씀 드리면 고려아연이 튼튼한 회사지 않습니까? 뭐 일단은 뭐 경기를 타긴 타지만 그래도 뭐 아연과 뭐 금, 구리 막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려안을 요때 이제 지켜보다가 추세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추세를 보고 있다가 제가 옛날 옛적에 그러니까 이제 10년도 훨씬 더 된 겁니다. 요때 주식을 고려안을 샀어요. 떨어졌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정도 사는 거 괜찮은 거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추세가 좋네 하고 이때 좀 주식을 고려를 좀 샀죠. 많이 샀죠. 많이 샀는데 서브 프라임이 터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와 여러분 진짜 기겁하는 줄 알아요. 13만 원에 샀는데 5만 원이 깨져요, 여러분. 그럼 마이너스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럼 제가 고려인으로 와 이때 생각하면 진짜 아직도 마이너스가 70이 갔습니다. 고려인이 마이너스 70까지였어요. 고려인이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서브프라임 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싸다라고 이때 배당도 주고 있었어요. 싸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이너스가 70까지 갔었거든요. 주식을 안 팔았죠. 저는 주식을 안 팔았습니다. 고려아연이 망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게 망한다고? 약간 우리나라가 조선소가 엄청나게 크고 건설회사도 엄청 많잖아요. 이게 망하기가 어렵다 생각했거든요. 이게 망한다는 거는 조선과 건설이 싹 다 망한다라는 약간 생각이 있어서. 근데 여기가 여러분 저점이 되고 6만 원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 서브프라임 위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4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40만 원까지. 그죠? 옛날에 이런 건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죠. 주식 뭐 물론 이제 그대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리고 이제 자 일단 현대차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높은데 야 여기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죠? 그죠? 이게 현대차도 보면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나서 3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올라가네요. 그죠? 지금 엄청난 고금리를 이겨내고 금리가 떨어지면 슉 올라갈 가능성이 크잖아요. 뭐 우리 코스피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뭐 전 세계 소문이 자자하니까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 한미반도체 25,000원대에서 이야기를 하길래 믿고 샀어요. 추매 하다 보니 159%입니다. 겁이 나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 언제까지 들고 가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트 5개 보내주세요. 나락이라는 말이 너무 재밌네요. 한미반도체 잘하셨습니다. 예, 한미반도체를 꾸준히 사모으셔서 25,000원대 아마 요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부터 사모으셨네요. 수익률이 거의 200% 가까이 됐네요. 그죠?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양민자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수익률보다는 비중이 중요합니다. 비중이 몇 %인 거죠? 그러니까 비중이 많지 않으면 들고 하셔도 돼요. 비중이 많으면 이제 좀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비중이 중요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한미반도체도 이제 뭔가 믿고 산다기보다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소부장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때도 똑같습니다. 이게 동그라미 쳐놨는데 한미반도체가 너무 빠른 거예요. 지수가 안 좋은데 이 한미반도체가 고점에서 슈팅, 그러니까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이게 너무 특이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마 다시 보기, 그러니까 이게 작년 4월에 한미반도체 계속 말씀드릴걸요. 특이하다. 왜 한미반도체는 고점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지? 지금 다른 주식 다 떨어지고 다 힘든데 왜 한미반도체만 옆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슈팅해서 여기가 지금 2만 원인데 지금 이제 78,000까지 올라간 거죠.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놓칠 수 없는 거죠.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기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생각을 안 해요. 무겁잖아요. 기아도 어떻게 옆으로 가겠죠. 옆으로 쭉 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계속 팡팡팡팡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죠. 다시 이제 상승 차트 다시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고점에서 딱 기아 모습 아닙니까 지금? 실적 좋고 뭐 호재 좋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미반도체가 계속 팡팡팡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옆으로 가잖아요. 그죠? 옆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구간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슈팅 나오는 거죠. 그죠? 쫙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 기아차는 어떤 느낌이냐면 왜 현대차 기아차를 저는 어떤 느낌이냐 아니 현대차 기아차는 어떤 느낌이냐면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예를 들면 기아차가 지금 11만 3천 원이잖아요. 저는 기아차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떨어져 봐야 10만 원 아니야? 그러니까 떨어지면 10만 원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적도 좋고 뭐 매출도 좋고 이익도 좋으니까 떨어져 봐야 10만 원인데 올라가는 거는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확률상. 왜냐면 신고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떨어지는 건 떨어져 봐야 10만원인데 이게 한미반도체랑 똑같은 거예요. 한미반도체가 자 다시 차트를 보면 자 한미반도체가 이 구간에서 이런 보세요.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에서 떨어져 봐야 16,000원 아닙니까? 자 다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떨어져 봐야 16,000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는 거는 엄청나게 확률적으로 손해인 거죠. 왜냐면 고점에서 버틴다? 그럼 떨어져 봐야 16,000원인데 뭐 아쉽긴 하겠죠. 21,000원에 팔 수 있었는데 16,000원이 되면. 근데 위로 뚫고 올라가는 거는 고점이 없는 거잖아요. 계속 신고점 때려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아차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떨어지면 10만원인데 위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확률상 안 파는 게 낫죠. 떨어지면은 손해 보는 거는 뭐 마이너스 10에서 15%인데 기아차가 사실은 뭐 15만 원, 20만 원 간다고 해도 뭐 기아차가 지금 시가총액이 46조네요. 60조까지는 갈 수 있죠. 현대차 시가총액 얼마죠? 51조네요. 현대차도 시가총액이 사실 뭐 80조 정도까지 가도 뭐 그렇게 비싸다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약간 그런 느낌? 그죠? 우리가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떨어지면 떨어져 봐요. 요만큼. 현대차도 지금 25만 원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대차 뭐 실적 좋은 거 이미 뭐 다 발표했잖아요. 현대차가 여러분 보세요. 25만 원이잖아요. 떨어져 봐야 22만 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추세가 지금 가로선 그어 보겠습니다. 강력하잖아요. 지금은 손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밖에 없잖아요. 거의 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뭐. 손해 봐봐야 요만큼인데, 그죠? 요거죠. 요런 거죠. 요러한 관점입니다.